네, 카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카오 솔루션은 이제 공용여고 고단위 복합 영역대를 가지고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첨가제들을 막 무분별하게 쓰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하고 최대한으로도 그다음에 너무 이제 이해를 못 하시면서 쓰시는 첨가제들을 쓰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비슷한 것도 복합에 쓰시고 막.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과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유방암입니다. 체세포. 체세포는 이제 다른 번식이나 이런 것은 뭐 1년 지나야지 표시가 있는 건데 체세포는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 집중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세포가 높은 농장에서 하게 되면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한 2주 정도 지나면 체세포가 떨어지는 거죠. 빠른 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농장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체세포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하나의 첨가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위에 염증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쫙 빠져나가면서 체세포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빠른 데는 일주일 이내, 길면 뭐 심한 데는 2주까지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농가도 있으니까 간혹가다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사항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체세포를 쉽게 눈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번식력, 그 다음에 발국질병, 그 다음에 여름철에 더위 스트레스라든지 백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뭔가에 쓰는 것들이 비타민제, 미네랄제, 체세포 감소제 쓰고 있는, 그 다음에 생균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생균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거의 대부분이 쌌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유기태 미네랄, 그 다음에 체세포 치료제 이 세 가지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D, E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마 경쟁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제품 수준 이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특징 말씀드리면 비타민 A라는 것은 번식하고도 관계되지만 어떤 역할을 되게 중요하냐면 상피세포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유방염과 관계돼 있어요. 유선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포들이 이제 염증에 의해서 손상이 됐을 때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필요한 게 비타민 A예요. 그래서 유방염 걸린 소들을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어떤 날까는 비타민 A 농도가 확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타민 A로 확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증 물질이라든지 이런 소들한테 비타민 A를 공급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농도 비타민 A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들은 이제 골격 면역 증가, 특히 요즘 최근 들어서 비타민 D가 면역하고 이게 많이 인체에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그런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칼슘, 인 이런 것들을 흡수나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비타민 A하고 D하고 합쳐서 삽제가 있어요. 서로 공장에 쓰는 것들이 비타민 A하고 D3 해가지고 제품이 합제를 써요. 그게 5대 1로 합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쓰려면 이 합체를 5대 1로 쓰고 마는데 실제로는 그것만 써서는 안 돼요. 비타민 D가 그 이상을 넘어가야 돼요. 보통 제품들 뒤에 설명하겠지만 비타민 A하고 D하고 비율을 보면 다 5대 1이에요. 그냥 합체를 쓰는 거예요. 가격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비타민 D는 최근 들어서 면역 개선에 이런 특히 유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혈 문제 그런 걸 예방하기 비타민 D 요구는 훨씬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써줘야 됩니다. 고농도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비타민 A, D, E 중에 제일 비싼 비타민은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들을 보면 비타민 A, D는 상당히 높게 만들어 놓고 비타민 E는 확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건 뭔가에 잘 모르니까 상당히 고농도 비타민 A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소들에서 중요한 건 A, D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타민 E예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항산화 기능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는데도 생기는 항산화 산화 물질이 생깁니다. 호흡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유를 내는데 상당히 많은 산소를 이용해요. 그 산소를 이용해서 우유를 만드는데 나오는 게 노폐물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이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에는 절대적으로 고농도가 필요한 게 비타민 E예요. 특히
비타민 E만 갖고는 안 되고 셀레늄하고 같이 연동을 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고농도로 AD, 그다음에 셀레늄까지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태 미네랄 설계했습니다. 기존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 미네랄은 무기태예요. 그냥 미네랄입니다. 그것들은 가격도 싸고 이용률이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 되는 겁니다. 양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유기태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훨씬 몇 배가 높은 거기 때문에 효과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경우 보면 10%가 아연입니다. 아연 제제. 그래서 농가에 보면 체세포를 잡기 위해서 진프로를 따로 먹이는 농가들이 있는데 먹이는 양이 제각각이에요. 이 양을 먹이려면 제 양을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이는 농가들이 가격 때문에도 그렇고 잘 몰라서도 그렇고 잘 못 먹입니다. 그래서 이 진프로에 들어가는 것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연을. 그러니까 진프로 같은 체세포 정제를 안 써도 되는 그 이상의 양을 썼다 보시면 돼요. 이 아연 같은 것도 유기태 아연도 국내산 있고 중국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프로는 유럽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유럽산을 쓰는 거예요. 상당히 비싼. 효과가 국내산, 중국산 같은 건 알 수가 없거든요. 확실히 입증된 것들을 쓰는 겁니다.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프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연은 단독으로 썼을 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게 서로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아연을 고농으로 쓰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구리가 부족해야 돼요. 구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을 쓸 때는 구리를 같이 써줘야 됩니다. 진프로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리를 같이 넣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연과 비슷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항산화 기능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항산화 기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다각도로 항산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능을 통해서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마찬가지로 거의 항산화 기능,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망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소들이 아까 혈당이 낮고 뭐 에너지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에너지 공급이 낮아서 문제도 있지만 이런 광물질이 부족해서 있습니다. 망간이 그 에너지 대사에 상당히 역할을 합니다. 그 먹은 에너지를 대사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 망간이에요. 그래서 망간도 같이 유기태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셀레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항산화 기능과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굽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그래서 다 100% 유기태로 주요한 미네랄을 보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가에서 뭐 발굽 질병 때문에 뭐 쓰는 거, 뭐 유광 때문에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빼도 된다. 그 다음에 번식 때문에 뭐 쓰는 것들 이거 다 빼도 되게끔 설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아연의 역할에 뭐 많이 쓰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보통 이제 착유를 하게 되면 이게 유두거든요. 유두가 이게 여기 보면 유두가 이제 끝에 여기 보면 유두공이라고 써요. 이 유두공이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케라틴으로 이렇게 여기가 막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병균이 들어올 때 그걸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막는 역할을 하는데 착유를 하다 보면 한 50% 빠져나가요. 그래서 계속 케라틴이 생성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항산화 기능도 있지만 항산화 기능을 해가지고 염증을 치료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런 유해 물질들이 착유하고 나서 잠깐 열려있는 동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아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세포를 막는 데도 아연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때 양을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쓰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쓰다 보면 또 구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 써야지 더 효과가 좋고 위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태 미네랄은 상당히 번식과도 상당히 관계가 돼요. 여러 가지 번식 호르몬 분비 이상의 문제가 되는 망간, 아연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번식 질병, 아연, 망간, 고리셀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에너지, 망간, 코발트, 그 다음에 발굽 질병, 아연, 망간, 고리셀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 장애에서 원인이 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 양이 그냥 넣었다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필요한 양 이상으로 썼다는 거예요. 논문에 나온 추천되는 양 이상으로 써서 최대한으로 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멜라인이라는 걸 첨가했어요. 이게 이제 체세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인애플에 추출된 파인애플에 있는 천연 효소들이거든요. 뭐
그게 단백질 효소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염증 물질을 이렇게 막 분해를 해줘가지고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약품, 화장품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파인애플 박을 일부러 이때 먹이는 건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 박 먹이는 것보다 실제로 거기 필요한 것을 추출한 것을 본원으로 적용해서 해석부를 잡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유방이 상당히 건강에 안 좋은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에서 먹였을 때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더멜라인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게 장에서 어떤 안 좋은 병원체들이 올 때 장에 달라붙는 것을 막는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장 건강에도 많이 해서 설사 예방이라든지 그런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자돈살이 있지 않습니까? 양돈 자돈살에는 브로멘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런 효과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양소 함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주얼 여기 나오는 제품들, 시중에 있는 제품들 쫙 비교를 했는데요. 카오믹스 그로웰 타입 플러스 이 제품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버 솔루션을 비교를 해보면 뭐 A하고 D 다 보세요. 5대2죠, 5대1. 계산하면 다 5대1입니다. 그러니까 A, D, 3제를 그냥 넣고 만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D 요구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공 하나가 더 붙었죠.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카오믹스 그걸 뭐 여기가 동물 약품으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나요? 카오믹스는 동물 약품으로 돼 있고 그 외에는 사료 보조. 그렇죠. 이제 카오믹스 같은 경우 많이 동물 약품으로 돼 있다면 이 양이 그대로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약품 이 양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약품이라는 건 이걸 반드시 시키면 위법이거든요. 근데 모조로 돼 있으면 만약에 등록을 비타민 A나 B 정도만 등록을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요것만 마시면 나머지는 하나도 안 맞게 설계가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나가는 거지만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약이 되는지 있는 의문이고요. 뭐 카오믹스는 동물약품이니까 그게 맞겠죠. 근데 그거 비교를 했을 때 비타민도 E가 0보다 더 붙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니까 브로멜라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광물질이 무기태가 아니고 6기태가 100%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여기서 상당히 크게 나는 겁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런 제품들은 광물질의 효과를 뭐 볼 수 있다고 보기에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이게 흡수에서 낮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료에도 그 이상에 들어있는 일반 배합사료에 들어있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 없고 6리터로 공급한 것이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제품들보다 훨씬 월등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함량을 요구량을 계산해봤어요. 그 다음에 NRC 요구량하고 똑같이 비교를 했는데 이게 카우솔루션인데 두당 49g에서 50g 정도 먹이는 양이거든요. 그런 이제 40에서 50g 먹였을 때 NRC 요구량을 비교가 되면 NRC 요구량을 좀 채우는 정도 A하고 D는 이상을 채워서 D는 거의 조금 이제 비슷하게 채우는데 실제로 뭐 더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은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미 사료에 기본적으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로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더 높여지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 차교사료는 다 이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 사용량입니다. 차교의 경우는 40에서 50g 주당 하루에. 그래서 벌크에 보통 펠렛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벌크에 투입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5톤당 한 포 20kg로 하면 딱 맞는 양입니다. 그래서 10kg 먹으면 딱 40g 먹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제가 항상 이제 첨가제를 먹일 때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차규소리한테 먹이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전환기예요. 분만 전, 분만 후, 뭐 21일 이 사이에 먹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이 시기에 모든 대사주 질병이 많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 50에서 100g 정도를 급여하는 것을 그러니까 1년 내내 먹이기에 부담스러운 농가라든지 할 때는 이런 농가들은 이렇게 먹이도록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